네, 저는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는데 제 관점에서는 당연히 미국 주식은 아시다시피 연간 이제 수익이 250만 원 넘으면 양도소득세 22% 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돈을 벌어서 22% 내는 건 전 좋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단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요. 길게 보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2배, 3배 먹는 거 관심 없어요. 진짜 10배, 30배 이렇게 먹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거라고 볼 수 없는 게 그런 기업들 나올 거라는 거죠. 저는 줌도 지금 투자하거든요. 줌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한 수익률이 200% 정도 돼요. 네. 물론 당연히 몇 주 없습니다. 네. 이게 참 애매한 게 제가 2, 3월에 간을 보려고 한 주, 2주, 3주씩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집어넣으려고. 줌이나 이런 회사들은 제가 또 워낙 잘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게 저점이었군요. 찔끔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8.15 머니톡에 뭐 몇 개월 전 방송에서 나왔다시피 한 번쯤 큰 데미지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그럼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큰 위기 상황이 오겠죠. 그때 한번 좀 많이 집어넣고 한 2년, 3년 정도 가보려고 생각하고요. 미국에서 IPO 한 기업들의 특징은 우리 지금 SK 바이오팜은 지금 3일 연속 상한가잖아요. 누가 지금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미국의 유명한 상장 기업들, 예를 들면 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줌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얘네가 IPO 상장을 하면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갈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상황에서도 얘네가 유망한 기업이라는 여러 가지 언론의 정황들을 본인이 믿으신다면 투자를 하세요. 저는 그때 줌에 뭐 찔끔 넣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200% 정도, 물론 일부 용돈 정도는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익 실현한 걸로 올해 양도소득세 내야 될 250만 원 다 채웠어요. 저는 벌써. 그렇군요. 줌 한 종목 가지고도. 근데 저는 줌 같은 회사는 줌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유명한 네트워크 회사인 시스코의 개발자들이 나와서 만든 웹엑스의 R거든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유사한 그런 영상 관련된 화상회의 솔루션들이 워낙 많아요. 근데 저는 줌에 대해서 요즘 느끼는 게 제가 최근에 웨비나라는 어떤 외부로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이 주최자가 줌을 이용을 했어요. 제가 21년간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웨비나를 취재 과정에서 외국 정보를 얻기 위해서 웨비나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완전히 웨비나의 신기원이 열렸습니다. 줌을 통해서. 그래요? 제 생각에 단언컨대 앞으로 전 세계 웨비나가 줌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줌이 자신들의 화상회의 활용처에서 크게 안 봤던 분야거든요. 즉 새로운 수요가 열린다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경험이 오프라인 생기면서. 세미나가 못 열리니까 사람들이 웨비나를 하려고 하고 웨비나를 하려는데 야 줌으로 우리 화상회의 보니까 재밌더라. 이걸로 한번 써보자고 했는데 이게 너무 반응이 좋은 거라는 거죠. 특히 저는 이런 화상회의 관련된 영상 솔루션들을 워낙 많이 이용해 보다 보니까 인터페이스나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이 화면의 편리함이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거죠. 네. 이런 점에서 보면 줌은 지금 줌에서 200% 정도 수익을 먹은 제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저는 더 투자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본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일과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직장과 관련된 그 산업 분야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게 유망한지 그거를 한번 좀 알려주시죠. 예. 워크는 기본적으로 재택근무 관련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예. 근데 미국은 재택근무 관련된 기술들이 일단 첫 번째는 비디오 컨퍼런싱 기술이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원격. 예, 줌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협업 기술이 있습니다. 협업 기술이란 것은 우리가 같은 공간에 근무를 하든 원격지에 있든지 간에 서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거나 일을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 얘기하고요. 우리 뭐 카카오톡의 단톡방 같은 그런 게 되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기업 내에서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에는 제조업체들이 이 연령이 많은 엔지니어 부서에 노하우가 많은 분들이 신입사원들 교육을 많이 시킬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보잉이나 이런 대기업들은 사람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다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활발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게 더욱더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재택근무 관련 기술들을 보면은 첫 번째 비디오 컨퍼런싱은 완전 대박 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8.15 머니톡에서 며칠 전 제가 본 영상 중에 박영숙 대표께서 앞으로 비행기 타고 해외 출장 간 일이 사라질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비행기 타고 갈 일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야, 그거 줌 써서 해. 뭐하러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 이런 얘기들이 기업에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5년 내 원격 근무 시장의 50% 정도는 이 비디오 컨퍼런스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차지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격 근무 중에 관련된 기술들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이 비디오 컨퍼런싱 기술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줌 같은 경우는 올 초에 68.8달러였는데 최근에 260달러로 거의 281%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68달러보다 좀 높을 때 사가지고 어쨌든 지금 가격으로 한 200% 정도 제가 상승률, 개인적 수익을 보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줌 같은 경우 새로운 이제 웨비나 같은 외부로 하는 세미나 플랫폼으로 좀 활용이 새롭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기존 기술들보다 훨씬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줌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계속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고요. 특히나 최근에 줌이 미국의 오라클이라는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의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서비스의 안정화가 확실하게 되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협업 기술인데요. 협업 관련된 기술은 이거는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 시장은 이미 협업이 5년, 10년 전부터 협업이 너무 보편화됐습니다. 근데 한국은 협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협업 시장이 계속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코로나 팬데믹 거치고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고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팬데믹 때문에 더 많이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그 협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협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임 대표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의 단톡방 같은 거 쓰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를 손쉽게 공유하고 지금까지 정보를 공유하는 기업 내의 방식은 이메일로 소통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메일은 아시다시피 그 안에 첨부 파일을 제대로 다운받아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첨부 파일을 제대로 같이 수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뭐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같은 기술을, 인터페이스를 기업용 소프트웨어로 제공을 해주는 게 협업 기술입니다. 네. 페이스북이라는 게 뭐죠? 내가 한 가지 테마를 올리면 관련된 담당자들이 다 댓글을 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댓글 속에서 논의가 진전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지금의 페이스북은 꼭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개인적 관심사로 헐, 대박, 대충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협업 기술은 계속 성장하는데 한국은 협업 관련된 기술에 아직 대표적인 회사들이 없어요. 네. 한국의 대표적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네이버나 카카오도 내놓고 있지만 아직 그다지 시장에서 매력적인 게 아니고 몇몇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만 얘네들도 아직은 시장에서 그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요 시장에 제대로 된 협업 관련된 업체가 나오면 아마 앞으로 대박을 칠 겁니다. 관련해서 미국의 한국 기업 중에 미국에 본사를 둔 스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WIT.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예요. 네. 며칠 전에 얘네가 제공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제가 참석해서 걔네 기술을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 이 회사에 한국 벤처 캐피탈 지금 일부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벤처 캐피탈들 초울트라 대박을 칠 가능성이 있어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협업 기술의 소프트웨어 기술적인 완성도나 진보 정도가 현재 글로벌한 어떤 협업 기술 제품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제가 최종 사용자, 저는 많은 협업 기술 소프트웨어를 많이 써봤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제가 아쉬웠던 기능들을 거기는 다 제공해주고 있더라고요. 현재 협업 기술 중에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대표적으로 관심 가진 회사가 슬랙이라는 회사입니다. SLACK, 슬랙. 이 슬랙이라는 회사는 얼마나 유명한 회사냐면 얘네가 몇 년 전에 게임을 개발하던 회사 사람들이 게임 개발하다가 포기하고 회사를 접고 이거를 내놨어요. 근데 포브스지에서 기사가 났는데 슬랙이라는 제품을 내놓고 8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유니콘이 됐습니다. 그래요? 1조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돈 따지면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10억 달러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기업이, 그것도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인도 아니고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이 나오자마자 특별하게 시장에서 매출을 많이 확보하지도 못했는데 10억 달러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데 그때 포브스지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기, 그 기사에 나와 있는 평가 항목에 앞으로 전 세계 기업들의 이메일 소통이 이걸로 대체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뭐 판교나 강남이나 이렇게 벤처 타워들이 많이 있는 곳들에 가보시면은 직원 10명 내외의 스타트업들 아무나 물어보시면 저 슬랙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한국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저게 기본적으로 무료고 안에 하드디스크 용량이나 저장 공간을 많이 쓰면은 이제 월 구독료를 몇천 원씩 내는 거거든요, 1인당. 근데 저걸 쓰다 보면은 저기서 못 빠져나와요. 마치 우리 임 대표님이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하고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모임 같은 거 잡다가 이제 그거 안 쓰고 전화로 하라 그러면 미쳐버릴 거 아닙니까? 단톡방에 그런 효율적인 의사소통 공간이 없어진다면 이런 슬랙 같은 협업 기술도 한국에서 그동안 사람들이 잘 안 썼는데 스타트업 위주로 써오면서 지금 대기업도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게 대표적인 경쟁 제품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SK텔레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쓰는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야 어떠니?라고 했더니 선배 이걸 쓰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를 들면은 슬랙에 버금가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누군가 나온다면은 그 기업에 여러분이 투자하실 기회가 있다면 저는 제가 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다 투자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투자의 기회가 있다면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하시는 거군요. 한국의 협업 기술 관련된 업체들은 아까 얘기한 그런 스윗 같은 회사를 투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투자할 수 있는 비상장 기업은 아니니까 뭐 방법은 없고요. 그만큼 협업 시장은 미국은 이미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근데 한국은 이게 고성장을 넘어서서 퀀텀 점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슬랙 같은 경우 저도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는데요. 얘네는 지금 연초 대비 어제까지 주가 상승률이 한 37%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나스닥에 상장돼 있나요? 예,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협업 기술 관련된 분야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이제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된 분야는 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이 워낙 많습니다. 근데 이런 업체들이 현재 이제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뭐 그 유명한 하드웨어 회사들,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통해서는 이렇게 헤드셋 같은 걸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 삼성전자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도 주목해야 되지만은 저런 증강현실,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정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통회사, 그리고 병의원 같은 의료회사, 그리고 제조회사, 부동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워낙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가 부동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홍콩에 있는 뭐 유명한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엄청 비쌀 거 아닙니까? 홍콩 그렇죠.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네. 근데 그걸 보려고 사람들 올 때마다 그 높은 펜트하우스를 일일이 부동산 중개인 데려가서 다 보여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헤드셋을 쓰면은 마치 그 집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의
집에 뭐 10개의 방, 5개의 방, 몇 개의 화장실, 거실, 부엌 이런 다용도실 같은 거를 손쉽게 다 보고 그래서 고가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니즈로 많이 확산되고 있고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 저런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써서 예를 들면 원격지에 있는 의사가 환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얻을 수도 있고요.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들을 교육하는 영역에 제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강의를 대학에서 자주 하는데요. 거의 한 7, 8년 전부터 미국의 제조기업들의 IT 투자 탑 3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링 부서의 교육 관련된 시스템으로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도입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미사일 제조회사는 R&D 센터가 하와이에 있고 미국 본토도 서부와 중부, 동부에 다 있어요. 근데 그 미사일 관련된 것들을 설계도를 가지고 다 만나기도 쉽지 않고 설계도 중간에 들고 오다 유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걔들은 원격지에서 가상현실 같은 이런 헤드셋을 쓰고서 실제 360도로 설계된 화면을 보면서 서로 이제 협업을 하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는 아직은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눈에 띄는 기업들이 아직 많지는 않아요. 근데 관련된 기업들이 조만간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그런 관련된 기업들 혹은 그런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워크 분야는 일단 미국이 한국보다 이 일하는 환경의 어떤 새로운 디지털화는 훨씬 앞서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아직도 전통적인 오프라인 문화에 익숙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촉진제 역할을 하면서 더 빨리 변화하고 한국은 앞으로 1, 2년 내에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 예.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거 영구적으로 재택근무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는 걸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대세 흐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여담인데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제 사무실 공간에 공실 같은 게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저는 아직도 뭐 개인적으로 일을 합니다만은 법인을 만들어 사람을 뽑는다면은 이게 5명, 10명을 위한 공간, 100평, 200평 사무실 공간을 구하려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다 재택근무 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커피숍에서 만나는 거예요. 회의할 때는. 저는 오히려 생산성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일하는 프로세스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갖추는가. 비대면 환경에서도. 네. 그리고 핵심 성과 지표, KPI라고 하잖아요. 네.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를 얼마나 잘 정립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분야를 보면서 사실 그 부동산 쪽의 그 방을 직접 가보지 않고도 실제로 모든 거를 다 살펴보듯이 꼼꼼하게 이런 부분이 되게 그 유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거를 떠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원격 근무를 하다 보면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혼자 일한다는 이 느낌, 이거를 깰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그 근무 형태, 그 VR로 가지고 내가 접속이 되면 하나의 사무 공간에 들어와 있는 듯한 내 옆에 사람이 있는 듯한 그러니까 이런 가상의 어떤 사무 공간을 만들어주는 쪽으로도 뭔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 미국의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한 소프트웨어 회사는 애초에 전 세계 개발자가 다 원격 근무,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원격 근무하는데 대박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 HR, 휴먼 리소스 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륙별, 국가별 원격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오프라인에서 만나거나 온라인 이제 줌 화상회의 같은 걸로 서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인간적 미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회사가 조직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소속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료애 같은 거.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제가 여러 강의에 소개했던 미국의 한 VR 업체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를 VR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만약에
코엑스나 일산 킨덱스에서 자동차 관련 전시회가 열리면 내가 딱 가면은 제 아바타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임 대표님 말씀처럼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그 컴퓨터에 있는 가상의 전시 부스예요. 그럼 제가 아바타가 이렇게 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아바타가 있으면 제가 어떤 기능을 누르면 팔로 툭툭 쳐요. 우리 페이스북에 있는 툭치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둘이서 어떤 기능을 딱 누르면 명함 교환이 됩니다. 둘이 채팅을 할 수도 있고, 아, 저는 한국에서 온 박석이라는 사람인데요. 아, 저는 중국에서 온 누구입니다. 당연히 영어로 해야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느끼는 경험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는 온라인은 무조건 선이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프라인의 경험을 온라인에 가능한 많이 수용해서 인간적인 느낌과 미, 아날로그적 감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 진짜 이렇게 소개해 주신 이 분야에서도 분명히 아직 뭐 기업은 없지만 이런 VR 쪽으로 이제 떠오르는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 혹은 떠오르는 어떤 뭐 상장 IPO를 예정하는 어떤 기업들이 나타났을 때는 정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네.